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입니다. 주말 계획 세우신 대로 또 알찬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나라 안팎에서 이슈 메이커, 또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가장 이 중심 인물이 이성윤 지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이성윤 지검장은요, 이 윤석열 총장, 여기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추미애 장관하고 직거래를 하면서 이제까지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아마 검사들 중에서 이성윤 이 검사가 저 정도까지 출세할 거라고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거라고 본 만큼 그만큼 아마 드물 겁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문재인이 대통령을 된 것을 비롯해서 뭐 홍남기, 뭐 이성윤 할 것 없이 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다 요직을 차지했죠. 능력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본질과 관계없이 필요성에 의해서 즉 좌파 정권의 토대를 위해서 짠 하고 나타난 거죠. 근데 지금 이성윤 이 지검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어떤 어려운 상황이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 이 김학의 전 차관,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대단한 이슈가 됐었죠. 김학의 전 차관이 몰래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합법적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공항에서 딱 붙잡혔어요. 무슨 정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학의의 문제를 막 들추다 보니까 와 엄청난 사건이 드러난 겁니다. 무려 177회에 걸쳐서 김학의의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뭐 출국을 하려고 했냐 이 조회가 그대로 된 거예요.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은 없다. 뭐 이런 것이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 유전자 이 검사를 하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민간인 사찰이 아주 진한 유전자가 99.99%로 100%로 나왔다. 이런 사건이 바로 김학의의 출국 금지 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파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른바 동부지검에 대해서 김학의의 출금에 대해서 출금을 하도록 말하자면 문서를 구성은 하는 거. 이게 다 가짜였던 거예요. 가짜로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 동부지검장이 이거를 승인을 했다. 이렇게 하라고 딱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동부지검장으로 추측되는 동부지검의 고위 인사가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수상쩍은 사건에 있어서 누가 키맨이었는가? 누가 여기서 동부지검의 고위 관계자한테 그거, 동부지검장이 했다고 해라. 내지는 177회에 이 모든 기가 막힌 이 민간 사찰의 DNA, 이 모든 거를 진두지휘했을까?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른바 이 177회의 조회의 그 주인공 또 이규현 검사라는 사람이 가짜 문서를 만들어 갖고 어떻게 검사가 또 민간인의 뭐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차관이 그때는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관계의 서류를 가짜로 꾸며 갖고 김학의의 출국 금지를 시켰을까? 이거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사건의 그야말로 키맨이 누구였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검찰총장 다음으로 이 가장 힘센 사람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란 사람은 경희대 법대 출신으로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직속 후배인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는요,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스트 윤석열로 다음 검찰총장으로 딱 찍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웃긴 거죠. 자, 문재인 정권은 이제요, 이상한 기이한 레임덕을 겪고 있습니다. 전에는 레임덕이라고 하면은요,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야당이 그냥 완전히 목 끝까지 칼끝을 들이댄다. 이래서 대통령인데, 내가 지금 대통령이 아닌 거지. 이게 제발 꿈이길 바라지.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문과 문재인하고 사이에서 권력을 어떤 식으로 리퍼를 하느냐, 즉 넘기느냐,
그런 다음에 동시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 그 똘똘 뭉치는 상황이 바로 이성윤입니다. 즉 이성윤을 어떤 식으로 끝까지 보호를 해서 말하자면은 윤석열 다음 검찰총장으로 시키느냐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어저께 이성윤은요, 말하자면은 이성윤에 대해서 입장을 내라. 그리고 당신 출석해라. 이러니까 이성윤이가 자신의 입장을요, 진술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 서면이 보고서를 여러분께 아주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즉, 나는 김학의의 출국 금지, 여기에서 이제 위법을 저지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불법을 저질렀고 직권남용이고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강제로 위압을 하거나 직권남용을 해갖고 김학의 출금의 그 더러운 추악한 이면을 절대로 수사해서는 안 돼. 덮어.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성윤이 주장을 한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성윤이 한 말을 보면은요,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백이 최고의 증거라고요. 저는 어저께 이성윤이가요, 자기의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다 돌렸대는데 그걸 읽어보고 이건 자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은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보고서, 이거는요,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 파견 검사가 긴급 출국 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조사한 거죠. 여기서 반부패 강력부는 이성윤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성윤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죠. 이 반부패 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를 하거나 또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 보고됐다.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안양지청에서 말하자면은 수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엄청난 진실을 그대로 내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성윤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양지청에 대해서 대검에 보고를 하지 말고 네 안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안양지청에서 알아서 막어. 안양지청에서 틀어 막어.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학의 출국 금지의 그 추악한 이 헌법 유린부터 시작해서 검찰청법, 출국금지법,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입을 막고 재갈을 물린 것이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실토를 한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안양지청 마음대로 해라? 이래서 안양지청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 문재인의 직계, 즉 강력부패 부장이 이성윤이 말하자면 안양지청 마음대로 해라.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대검에다가 제대로 보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 추악한 진실을 많은 세상에 딱 알린다? 이렇게 못하죠. 마음대로 하라는 거는 너희가 다 덮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이제 나의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잡은 것처럼 막 대검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 이건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건은 공수처로 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 사건을 이제 공수처로 넘겨달라.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즉, 공수처가 지금 활동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 뭐 체제도 안 잡혀 있고 지금 검사들도 뭐 아무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진짜 공수처가 지금 이 공을 때리고 있는 게 공수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 사건을 보내달라 한 거는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성윤의 불법, 이성윤의 김학의에 대한 출국 금지, 이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말하자면 이성윤의 범죄인 겁니다. 대검은 이걸 밝혔고요. 그런데 이제 대검으로 끌려가가지고 조사받고 뭐 이런 거, 그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끌어서 결국은 윤석열이가 총장직에서 내려올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게 이성윤의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성윤이 믿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윤석열을 너무 정신없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판 FBI, 말하자면 중수처 비롯해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100% 뺏겠다는 거예요. 미국도 일본도 100% 뺏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수처를 딱 들밀어가지고 이른바 중대한 6개 범죄에 있어서도 무조건 다 중수처로 넘기게 한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요, 뼈만 남은 거죠. 뼈도 안 남겠죠? 검찰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이 검사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대기발령 내지는 휴직 중인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막 혼란을 주면서 이 틈에 나는 즉 공수처로 내 건을 넘겨서 그냥 없던 일로 하겠다. 이게 이성윤의 장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은 이성윤이 체포될 것이고 또 이성윤이 검찰에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고 직권남용, 이거는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이성윤이는 구치소에서 일생을 보내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물론 바랍니다. 그러나 1년 남은 이 문재인 정권의 발악이 공수처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성윤의 체포, 구금, 이거를 당분간은 공수표로 날릴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서 우리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이 나라 반듯하게 나가게 해야 됩니다. 경찰과 검사, 왜 중요합니까? 사회의 암, 사회의 범죄, 사회의 폐부를 수술을 해서 가장 즉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도려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악과 사회의 범죄와 싸우는 게 검사와 경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을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름뿐인 검찰로 두겠다는 것,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정권, 좌파 정권을 위해서 충견을 경찰로 삼고 그 시끄럽고 약간 깔끄러운 검사들은 그냥 내치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네, 내일 일요일에는 여러분께 아주 유용한 최근에 그 일본에서 나온 이 오래 사는 법, 아니면 일찍 죽기, 이거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가, 이 문제 여러분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감사합니다.